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돌발 악재가 터진 셈인데요.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졌고 또 그만큼 대응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영상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불법적으로 감청했다고 합니다.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불법 스파이 활동을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자행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보안 사고는 졸속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대통령실 집무실 졸속 이전 때문에 생긴 거다 이런 식의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글쎄요, 그건 잘못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 지금 옮긴 데가 도감청이 훨씬 어렵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방부 청사입니다. 제대로 나오는데 요거는 합동참모본부 청사입니다. 네, 저 후보자 되시면 축하드립니다.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 대통령 집무실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진입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죠.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군인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어수선한 분위기는 맞습니다. 수상한 분위기죠, 그죠? 그거밖에 없습니까? 2005년 5월에 미국이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갖다가 짓기 시작한 지 무려 한 15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도청장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장치가 말이야 기상천외 한 도청장치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겁니다. 벽과 벽 사이에서 발견된다든지. 제가 만약에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겠어요. 요즘 장비도 엄청 좋아요. 동의하시죠? 장비 엄청 좋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직접 사용도 해보셨죠? 제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죠? 그런 장비가 있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 저기 설치하는데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주권 침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뭐가 지금 두렵고 미국한테 뭘 잘 보이려고 그런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길을 가로막으시네. 많이 기다렸어요? 7시 반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변수가 될 수가 없죠. 이번 기회에 양국의 신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건에서 한국 관련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않습니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네.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의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유출된 건데요. 당사자에게는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러 오라고도 했는데도 결국은 상임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에 반차를 썼습니다.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질의 순서표 해서 7명의 의원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7명으로 내놓는 회의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 우리 줄 거 다 주고 대통령께서
뒤통수 맞고 오셨는데 미국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코뼈가 부러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표현 과한 표현 아닙니까? 가서 제가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는데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렇게 정치 공조를 삼던 한 나라가 있습니까? 장관님, 외교부 장관님. 네. 악의를 갖지 않고 선의로 도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논평할 입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반응을 보면은 정말 비굴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주권 국가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어제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은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가 됐다, 의견의 일치를 봤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일부는 진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전체 문건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불법 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장관님, 그럼 미국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불법 감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십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는 그렇죠. 모르죠. 아직까지.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을 해요. 야, 제가요, 장관님, 타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타짜? 네. 타짜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두고 때 아닌 원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각자가 정책 추진의 원조임을 자처했기 때문인데요. 원조가 중요해진 건 아마도 MZ세대 표심 경쟁 때문이겠죠. 그 원조 논쟁이라고 하는 게 참 유치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우리 언론인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저 일하는 아줌마 여기서. 네, 반갑습니다. 경제신문. 이쪽을 없어도 돼요? 예, 없어도 돼요. 이쪽으로. 처음 오신 분이라서 헷갈리시니까 뜨지 마시고. 줬잖아. 네. 천원학식 시작한 게 전남대가 제일 먼저 했다고 그러세요? 전임 지병문 총장이 2015년도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느끼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고 저희에게 알려주신 거 그렇겠다라고 여러분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천원 아침밥 본인이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그 원조 논쟁이라고 하는 게 참 유치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우리 언론인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연간 지원 규모가 작년까지 5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이걸 15억 정도로 늘리자고 했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5억 정도로 동결되어 있고 원조 본인들이 하시고 좀 대대적으로 국민들한테 칭찬도 받으시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대표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나, 둘, 셋. 총장님 오늘 농땡이 깐지 좀 봐주세요. 나가실게요 이제.
같은 일이요. 저것이 커가지고 국민들 전체를 다 먹여 살리고 오셨어. 대표님 손 한번 잡으시죠. 유 대표님, 우리 노안의 특산물 미아리 여기까지 오셨을게 선물 하나 드립니다. 이거 얼마나예요? 아, 이거 쌉니다. 불 미나리입니다. 불. 압수수색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놓을게요. 아, 예, 감사드리고. 예. 맛있게 드십시오.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당내 분란을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죠. 전광훈 목사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칼이 향한 곳은 홍준표 시장 쪽이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 홍준표 대표님도 그분도 30년 정치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러나 왜 같은 당을 싸우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이래가지고 200석 하겠습니까? 지금 전광훈 목사가 흘러 들어오는 얘기로 봐서 20만 30만을 우리 당에 심어가지고 이 목사 소나귀에 우리 당이 유지되지는 그런 당이 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읍참 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중진들 말씀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예. 우리 얘기 좀 해야 되면 좀 빠지시면 안 될까요?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이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상임고문직을 해촉하셨습니다. 예. 우리 그 상임고문의 경우에 그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였기 때문에 정상화시킨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결사항은 해촉사항은 잠깐만 말씀 들었는데 그만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고 할 거예요. 나 참. 아니 뭐 다 설명했잖아. 매일매일 내가 답변해야 되나. 김기현 대표한테는 좀 이렇게 이제 당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이나 이런 부분 또 따로 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방행정에 전혀 말하고 해서 내가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지. 당에서 왜 나를 위촉? 중앙정치에 관여해달라고 위촉한 거야. 관여해달라고 해놓고 관여하지 말라고 뭐 그거는 황당한 말이죠. 그러면 상고문을 해촉을 하고 대구시정에만 전념하여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전에 골프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번엔 신속하게 산불 현장을 찾았는데요. 피해 상황을 보고하던 김진태 지사, 뜻밖의 피해 지역을 발견합니다. 어디였을까요?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시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주말에 휴일에 이렇게 나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악의적인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18일 산불 때도 골프 이렇게 기사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 산불 났는데 골프 치러 나갔구나. 골프 치러 나갔구나.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자꾸 골프를 쳤다. 골프 이렇게 해서 골프장에 간 것처럼 그렇게 자꾸 오인하게끔 유도를 합니까? 이 정도 되면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림청은 3월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심지어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을 간 거라며 허위 보도를 운운하는데 노래 연습장 간 사람한테 노래방 갔다 그러면 허위 보도가 되는 겁니까? 이승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31일에 그 이승현 기자 최근에 하신 건데 연가 쓰신 경위를 한번 설명해 네, 좋습니다. 정확히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는 것도 아닌데요. 대략 한 30분 정도 근무 시간 중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직원들이 그거를 그 다음에 조퇴로 처리를 한 모양입니다. 퇴근 시간 30분을 가지고 조퇴를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불 통합지휘본부장으로 우리 국민들께 최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민간 피해가 지금 건물이 44채가 지금 탔는데요. 이 지금 현재 골프장도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이 최초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